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섬찟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또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죽음이 최고의 그 극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원칙을 꼭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무덤이 아니 있습니까? 시내 한복판에 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도 공동묘지가 시내에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공원 묘지가 시내 한복판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시내 한복판의 묘지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묘지를 주위를 갖다가 돌게 되면은 인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말할 때 누굴 미워하기나 괴로워하기나 고통이 있을 때에는 공동묘지에 가보라고 법문을 자주 합니다. 아무리 스님들한테 가서 공부를 해도 스님께서는 전생에 업보니까 업보로 기도 열심히 하고 업장을 닦아라 하는 말밖에 안 하고,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집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집을 나간 한 마리를 더 걱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 막상 그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의 안락이라든지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고통이라든지 갈등, 원망, 저주, 복수, 미움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동묘지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멋진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수도하면서 만행을 다닐 때, 만행이라 하는 것은 여러 곳을 걸림없이 다니는 것을 만행이라고 합니다. 그때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시골에서 그때 예천 용궁으로 기억을 하는데, 밤에 여름인데 공동묘지가 이제 쌍묘를 해놨습니다. 쌍묘 중간에 거기서 탁 한번 누워 자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 스님들이 입고 다니는 그 성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탁 입을 삼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 딱 이불이 됩니다. 그래가 듣고 자보니까 뭐 일체 유심조라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섭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거기 못 잡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같이 살다가 간 참 이러한 사람이 여기에서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자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빗나가는데 이 참 부끄럽지만은 뭐 이래 원고라도 써가지고 조금 이래 보면서 어디 그 질서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뭐 두서없이 이야기하더라도 나의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음을 앞둘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라든지 준비를 해야 하는가? 첫째는 모든 사람을 놓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산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큰아들은 적게 주고 큰아들은 내한테 불행하게 했는데 둘째 아들은 좀 더 주고 셋째 아들은 두 번째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녀분들을 공동으로 편안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이웃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렇게 마음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의를 입을 때에는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통장의 숫자, 알파벳 숫자, 또 이자놀이, 또 땅 같은 거 많이 가 있고 건물 가 있고 그거 참 미친 짓입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 보면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생명을 단 반년이라도 연장시켜 준다 하면 자기의 재산을 엄청나게 띄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요사이는 유행이 어떻게 하냐면은 요양병원에 있다든지 이런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친구들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다 돼가니까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친구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사전에 너가 그 자리에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서 작별 인사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죽고 나서 뭐 부고를 던져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살아 있을 때 미리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을 죽음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다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 신체를 이래 만들어 놓는 내 남편,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주위에 보니까 나를 강간했는 그런 남자에 대한 중후, 너는 저승가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는 이제 용서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리 전화해가 죽기 전에 아이고 내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누구 친구들하고 말 안 하고 원수저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전부 통화를 해가지고 용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작별 인사를 잘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 나를 어떻게 이대로 두고 가 하면서 또 엄마가 죽을 때 아이고 셋째 저놈 자식은 자식 며느리도 못 보고 내가 이래 원통해서 죽는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그거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내 없어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나는 죽어서라도 너를 지켜볼 테니까 결혼 잘하고 내가 평소 때 이야기했던 것을 잘 나누어서 실천하도록 해라. 이렇게 부모로서는 그렇게 하고, 또 딸이라든지 자녀분들이 죽을 때 엄마 정신 차려 이하면은 나를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갔냐고 막 과음을 지르면은 이거는 작별 인사가 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고 잘 가. 우리 저승에 가서 나도 곧 뒤따라갈 테니까 저승에 가서 우리 아름답게 이 지구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죽는 사람을 임종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부담 없이 작별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탁 정신을 잃고 있는데 가서 엄마 내 누군지 알겠어 내 알아보겠어 정신 차려 하면서 흔들면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저승사자가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맑은 컴컴한 터널을 또 갈 수도 있고 또 죽은 자기의 형제라든지 부모님들이 가자고 문 앞에 와가지고 데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엄마 헛것 보지 말고 내 말 들려 엄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임종을 앞둔 사람 앞에 흔들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은 after life 또 before life. 다시 말해서 after life는 미래를 말하는 거, before life는 내가 전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생과 미래에 있어서 그 중간 지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면서 어렵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같은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이 떨어지고, 또 주식을 투자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똘똘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만나도 참 호감이 가고,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전에 만난 사람과 같이 거리감이 없는 사람은 전생과 나의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은 내만 보면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전생에 나의 원수가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학의 그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아파트 좋은 거 사고 직장 좋은 데 다니고 또 좋은 차 타니고 다니고 다 부질없습니다. 죽은 앞에 어제 이야기했듯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돌아가실 때에 나는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다. 나는 밖에 있을 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녔지만 지금은 병원 가운을 입고 있다. 나는 좋은 집, 비싼 집, 남이 부러워하고 구정궁궐 같은 그런 집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으로부터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러면 대부분이 보면은 죽는 형태는 세 가지라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질병, 두 번째는 사고, 세 번째는 자살입니다. 자살은 참 피해야 되고, 사고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7, 80%는 그 질병으로 옵니다. 질병을 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언제쯤 죽는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죽는 사람, 뭐 또 가족 중에 암이 걸리가 말기암에도 전부 식구들이 눈치 대가지고 의사까지 짜가지고 환자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꾹 다뭅니다. 그러지 말고 암은 암이라고 하고, 그래야 죽는 사람도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 말의 뜻을 깊이 새겨가지고 요사이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꼭 공동묘지를 한번 받고 산책을 한다든지 무덤가에 있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잘났다고 우기고 펄펄 뛰더라도, 아무리 권세를 잡았던 박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누워있고 또 글 잘하는 편작이 김소월이 윤동주 시인 같은 분들도 쓸쓸히 무덤 속에서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안입니다. 해안이라 하는 것은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